네, 나저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셀트런 주주 스터디 모임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이제 공지 드리기도 했지만 그 다음 주 전략 영상을 앞으로는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좀 생각하고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이제 그 지금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멤버십 유료, 뭐 팬딩 멤버십 이런 거 유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만 운영하다가 이제 팬딩으로도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멤버십을 그쪽에도 구축했고 또 이제 나눔인사이트라는 또 사이트 플랫폼을 또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주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 굉장히 좀 많이 그 부족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 대비 좀 그 주식을 분석하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주식을 분석하는 시간, 결국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본질적으로는 투자자이자 여러분에게 이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그 분석을 하는 게 메인 이제 메인이죠 사실 이제 가장 우선에 두는. 근데 다음 주 전략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위한 영상을 이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효익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뭐 나눔 인사이트까지 이제 운영하고 또 거기서 이제 주주 모임을 또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거에 조금 이제 시간 투여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음 주 전략 영상을 앞으로는 올리기 좀 어렵다는 내용을 올려드렸고 이게 이제 팬딩에서 제공되는 제가 이제 팬딩 멤버십에서는요 그 주말마다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그 항상 주도주를 먼저 앞서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 그래서 과거에 2차전지도 6개월 전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했고, 또 반도체도 6개월 전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했고, 현재 바이오가 주도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오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작년 계속적으로 바닥권 탈출 이런 부분으로 분석을 해드린 이제 코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6개월 뒤에 주도주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분석에 제가 시간 투여를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하던 다음 주 전략 영상을 뭐 펜딩에서만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음 주 전략에 대한 그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제 스케줄에서. 그리고 팬딩에서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 영상에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6개월 뒤 앞으로의 주도주를 찾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 이걸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전략이라는 영상을 위한 영상을 만들진 않겠다. 이 시간에 이걸 만드는 이건 뭐 한 3, 4시간씩 걸리거든요. 최소한 3, 4시간씩 걸리던 이 영상 만드는 작업을 3, 4시간 정도를 종목 분석에 할애해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서 마감 영상으로 혹은 이제 제가 특별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드려서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그거는 유튜브 멤버십이나 팬딩 멤버십에서 이제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이게 좋은 효익을 드리는 관점에서 이 코너를 이제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요 공지를 올려가지고 어제 제가 휴가 복귀하고 막 할 게 막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세련되게 표현을 못했던 부분이 큽니다. 이 점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차트 심리 이론과 결합된 주간 단위의 주도주 조기 탐지 시스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주소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팬딩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매주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앞으로의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 직접적인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니까 요걸 통해서 그 향후의 주도주를 찾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영상은 학습형 영상들입니다. 뭐 종목을 찍어드리고 종목을 리딩해드리고 막 이런 찍기식의 어떤 영상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인가, 차트적인 흐름과 또 수급적인 흐름들, 또 이제 펀더멘털적인 흐름들, 또 산업의 어떤 이제 사이클적인 흐름들, 이 여러 가지를 글로벌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요, 지금 뭐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말에는 다들 뭐 좀 놀라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살 위협을 받았고, 야, 이건 진짜 신이 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 다행스럽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트럼프 임팩트가 오늘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하반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전략에서 장기적 전략은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강화될 거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장 보면서 트럼프 관련된 뭐 증권사 리포트 비롯해서 이제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꼼꼼히 다 보고 결론적으로 하반기 명확해진 전략이 무엇인가, 요걸 좀 이야기 같이 한번 드려보는 시간. 와, 엄청난 사진 남겼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트럼프 앞으로 이제 정책적 방향 속에서의 힌트, 우리의 투자 전략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종류부터 한번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1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였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6조. 상승 종목 수는 코스피가 490종목, 그러니까 100종목 많았어요. 코스닥도 한 100종목 좀 넘게 상승했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일단 뭐 시장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전체 이제 시장 변동은 별로 없었고요. 섹터별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코스피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코스닥은 이제 눌렸다는 거고요. 이제 큰 종목이, 코스피는 큰 종목이 뭔가 움직였다는 건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2.7%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흐름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보니까요, 삼성전자 2조 원 거래대금 터졌고, 하이닉스는 7천억,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뭐 이슈죠. 올라갔던 거 다 내려버리는 흐름이고요. 오늘 보시면 그 트럼프 효과를 낸 게 이제 거래대금 상위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현대로템, 이제 방산주 현대로템 4천억 거래대금, LIG 넥스원 거래대금 3천억, 우리기술 원전주죠 3천억,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죠 2,900억, 한전산업 원전주죠 2,800억,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2,400억. 한전기술 원전주죠. 2,300억. 오늘 시장 성격 어떤지 딱 나오죠. 방산 원전이 트럼프 수혜주라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승과 거래대금 복증은 이제 큰손 수급의 유입이죠. 그래서 트럼프 수혜 업종은 방산과 원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상위가 뭐냐? 알테오젠, 유한양행, 코오롱 티슈진. 그렇죠? 예. 이 바이오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 나타났고, 그래서 바이오는 트럼프와 상관없다. 예. 트럼프 임팩트하고 상관없다. 그냥 제 갈 길 간다. 어차피 이제 우상향 정배열 추세,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업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도 방산으로 같이 움직였다고 이제 자금들 패시브하게 같이 붙은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가캔버 이런 것도 이제 밑에 있는 거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전력기기 이쪽 이제 원전 에너지 이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지녔다 보시면 될 거고, 수급은 오늘 큰 변동 없죠. 외국기관 선물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니케이 이제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대만하고 상해, 홍콩은 좀 빠졌어요. 1.7%. 뭐 대만 상해 큰 변동 없고요. 오늘 그러니까 시장 변동이 뭐 그렇게 크진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그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이 엄청난 사건 자체는 야 참 우리가 이제 증시를 떠나서라도 예, 참 역사에 남을 그런 사건일 것 같습니다. 정말 고개만 안 돌렸어도 예, 큰일 났을 일인데 정말 그 대단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정말 보통이 아닌 인물이죠. 예, 보통이 아닌 인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액션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찰나의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어떤 액션을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번 대선 당선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냥 레드 웨이브, 예, 레드 스윕, 이제 그냥 싹쓸이 공화당 싹쓸이의 흐름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 확률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옆에 두고 소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예, 황당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다소 뭔가 좀 건강상에 뭐 그게 이제 어떤 병이든 아니든 너무 나이가 많다. 예, 그런 부분에서 강인하지 못한 어떤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건 나라를 이끄는 그 1인입니다. 대통령.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인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리더적인 어떤 강인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트럼프 쪽으로 이제 확실히 기울면서 당선 확률이 이렇게 치솟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화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증시에서 이제 트럼프 임팩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트럼프 임팩트.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아까도 이제 제가 거래대금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체크를 해드린 부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예, 아메리카 퍼스트. 예, 이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냐, 세부적으로.
제조업을 자국으로 들이는 겁니다. 제조업 리쇼어링.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효과를 봤죠. 예. 뭐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 강화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더욱 강화시키고, 뭐 여기에 따른 뭐 기계,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뭐 당연히 공화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정책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규제 또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도 더욱 강화될 거로 봅니다. 중국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와 함께 오늘 또 움직임이 좋았던 게 그 뭐냐면 이제 대북주, 남북 경협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김정은 2번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테마적으로는 주시장 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움직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하죠. 지금 국방 원조를 축소하겠다. 결국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합리적인 비용 절감,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방 원조 축소를 위해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쪽이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이 종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을 만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되냐? 뭐 방산주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죠. 나토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군비를 늘려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K방산이 가성비 좋기로 뭐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아, 제가 이탈리아 체크 드렸었나? 원전 이제 한다고 그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 쪽에 이제 많았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친환경으로 이제 늘리겠다. 태양광, 풍력. 근데 아니 어떤 국가는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국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산악지가 많은 이탈리아예요. 그럼 이탈리아가 뭘로 지금 에너지를 해야 되냐? 뭐 원전 같은 거죠, 원전. 예. 한정된 부지 안에서 최대의 어떤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싸게 들여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그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에너지 쓴다는 건데 화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싼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싼 에너지를. 그 이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부분,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호재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뭐 그 뒤로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지금 원전을 늘리는 방향에서 한국의 원전이 사실 뭐 신뢰도가 아주 높죠. 공기를 잘 맞춰주고 공기가 잘 못 찬다는 거는 공사 기한을 잘 못 맞춰준다는 거는 프랑스가 이제 그걸로 신뢰를 잃었죠. 못 맞춰준다는 거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거는 뭐 큰일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국이 그쪽으로는 뭐 거의 뭐 넘버원인 겁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 뭐 이쪽은 당연히 전력 설비, 지금 노후화된 유럽과 이제 미국의 전력 설비를 교체하는 어떤 수요라든지 신규적인 어떤 수요도 이제 거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수혜를 크게 보고 있고, 우리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이제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방산 원전이 오늘 강력한 어떤 그 메이저 수급, 큰 손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하반기의 흐름이 이어질 걸로 좀 예상 가능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넣은 거는 바이오는
뭐 그래요. 뭐 중국 생물보안법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또 CMO 관련된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이런 기업들 반사 수혜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은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뭐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금리 어떤 민감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이제 우호적인 기류로 바뀌는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 되돌리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빅팜 기업들의 뭐 신약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니즈를 더 강화시키고 또 한국의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트럼프 뭐 많이 뭐 이슈 있고 이제 뭐 관심이 많았는데 뭐 제가 본 오늘 시장의 감상평 이런 것들 하면 요 부분이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다시 이루겠다. 예, 그래서 그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했고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로 중국만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지금 봐라 태양광 중국이 다 독식해가지고 패널 같은 거 이런 식이 아니냐.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발전소를 건설해서 값싼 전기를 만들겠다. 화석연료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싸게 에너지 비용을 싸게 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다시 아주 값싼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태양광 및 풍력의 가장 큰 단점은 간헐성. 풍력은 많을 때, 태양광은 낮에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점인데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이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출력을 제어하는 게 쉽기 때문에 낮에는 높은 출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밤에는 낮은 출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공장에서 동일한 원자로 모듈을 반복 제작하고요. 보통 하나의 용기 안에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기기를 모두 배치해서 소형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럼프는 이렇게 뉴클리어 에너지를 리바이브 하겠다.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스몰 스케일 뉴클리어 리액터 SMR 쪽에 이제 이렇게 예산 집행 투자한 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오늘 원자력 요 관련된 기업들 또 방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방 원조 축소 이런 부분에 의해서 K방산의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 원전과 함께 전력 설비, 에너지 어떤 이쪽을 더 강화하는 부분은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떤 강화로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트럼프 경제정책의 4대 쟁점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관세를 인상하고 대중국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거죠. 또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대신 화석 에너지 장려한다. 여기에 이제 원전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IRA 폐기를 천명하고 있지만 뭐 행정명령 등을 통한 무력화가 유력하다. 그래서 이게 센티상으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에는 좀 좋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쪽은 뭐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추세적으로 2차 전지가 뭐 끝났다 하락으로 간다 이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센티상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제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어떤 그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시세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요 이제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뭐 간략히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경 인프라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제 2017년도 그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이제 했었죠. 당선 이후 이제 19년도. 예. 그래서 이런 이력이 있고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 중단, 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 내연기관차 생산 증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그리고 그 항공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신도시 발전 및 농촌 살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UAM 사업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그 UAM 쪽에 대한 그 발언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한하고 통근자들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이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고 이제 뭐 교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을 대도시권에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아마 집행할 거라 보고요. 연방 토지의 최대 10개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 및 관련 공모전 개최. 그래서 이렇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정책들 펴게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조, 공급망 재편,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촉구를 해왔던 이력들, IRA 전면 폐지 또는 축소, 원자력 발전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증대,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편, 원자력 에너지 생산 장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통해서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 정책적 방향들 이렇게 좀 펼쳐질 거라 보여지고요. 대형 제약사의 해외 판매가 인상, 뭐 국내 판매가는 인하, 그래서 조금 더 뭐 사실 뭐 바이든 트럼프 뭐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뭐 엄청 크진 않다 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어쨌든 그 바이오 흐름 자체는 지금 사이클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좀 방점을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은 워낙 이제 바이오 중심의 흐름들, 그리고 트럼프 뭐 수혜, 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쪽으로 만들어졌고요. 오늘 뭐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시면 우진이라든지 뭐 우리기술, 또 현대건설, 이런 현대건설은 좀 바닥권에 있네요. 한전 KPS 이런 기업들 강세 띄는 모습이고, 오늘 남북경협주 움직인 게 좀 테마적이었고, 건설기계 건설 대표주 이런 쪽이 이제 트럼프 수의 기대감,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 뭐 두산 밖에 보면 지금 두산 뭐 그런 이슈들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다르고, 이제 전쟁 그 원조 좀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종전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 쪽으로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들이 특징적이었고,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신고가 바이오다인, 오늘 오전에 이제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장중 시황 및 오전장 관심주 시간에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16% 급등으로 신고가 흐름을 내줬습니다. 퓨처캠도 오늘 13% 급등하는 흐름으로 신고가 흐름을 내줬고, 유한양행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 2.4% 신고가 냈고요. 리가캠바이오 또 에비엘바이오도 상승세 유지를 했고, 오늘 셀트론 제약, 셀트론은 보합 정도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상승세 유지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주요 종목들이 강한 기조였고요. 반면에 이제 2차전지는 LG엔솔 이렇게 약세인데요.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이런 어떤 조정 기간 동안, 센티가 안 좋은 기간 동안은 계속 눌리잖아요. 팔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어도 이제 매도세들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저항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은 지금 저항을 받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계속 펼쳐질 것이다. 뭐 급하게 한 번에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면 현대, 로템, 알테오젠, 오늘 뭐 바이오, 방산주들 중심, 또 전력, 예, 이쪽 원전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강세를 띄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들 위에 좀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하여튼 뭐 하반기 명확해진 전략 오늘 좀 뚜렷하게 좀 나와졌고요. 그만큼 뭐 트럼프 임팩트 사실 뭐 하반기 센트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특정 업종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은 좀 이제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속에 투자의 아이디어와 힌트가 들어있는 부분들 잘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